그런 거에 저는 포커싱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 절대 그런 사람들 쫓지 않습니다. 돈 많아봤자 뭐 밥밖에 더 삽니까? 안녕하세요. 솔직담백의 아이콘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우리 메아리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했냐면요. 좀 쑥스러운데 윤영미의 성공 10계명? 라고 이름 붙였는데 제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전 늘 성장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공이 별거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 게 성공이 아니라 나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성장했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고요. 성공이 대단히 멀리 있고 큰 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쪼개서 성공을 할 수 있고 작은 성공이 모여서 또 큰 성공도 할 수 있고 성공은 다 제각기 다른 것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사회생활을 지금 벌써 몇 년 했나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성공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저의 노하우 또 제가 또 실패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만나라.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라. 잘 감이 안 오세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제 방송 계통에서만 주로 일을 해왔잖아요. 근데 앞에 어떤 전반기는 방송국 내에서만 놀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저는 거의 10년 동안 저녁 외출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을 정도로 뭐냐면 아이를 이제 연년생 아들을 낳고 시댁에서 아이를 돌봐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녁 약속을 하고 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거든요. 이런 생활을 거의 10년 동안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반기 한 10년 정도는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제가 사회적으로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방송국을 뛰쳐나와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하고 어울렸습니다. 맨 먼저 제가 와인 모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가니까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이 김포여서 대리비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거의 매일 12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늘 하던 대로 방송국 사람들 또 아나운서들하고만 어울렸다면 어떤 바깥 생활을 잘 몰랐고 다른 외부의 영역으로부터 오는 어떤 에너지를 받지 못해서 좁은 어떤 시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40 넘어서부터 예술계통, 사진, 건축, 음악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 제가 많이 어울리게 됐어요. 워낙 제가 그런 문화예술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콱 막힌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튀어있는 약간 예술적인 끼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많이 어울리게 되고 전혀 저하고 다른 영역에 마케팅하는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관계성을 쌓고 친분을 쌓고 하면서 지식적인 측면 또 세상을 보는 시각 또 그들의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제가 세계가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도 그런 제가 평소에 알던 사람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삶이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워졌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늘 후배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세계 말고 전혀 반대의 세상 사람들하고 놀아라.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나하고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과 소통하라. 이 얘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궁금한 게 네. 적극적인 자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다가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저는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평상시 이렇게 쭉 보면 적극적으로 만나고자 하고 소통하려고 애쓰고 하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SNS라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도 많은 팔로워들이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글로써 소통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어떤 행사를 하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친구가 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정말 좋다, 저 사람하고 얘기 나누고 싶다. 요즘은 너무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터넷이 있고 SNS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의 매력이죠. 내가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일단 내가 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매력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해야 되죠. 외모와 어떤 내면과 그 밖의 것들로. 그래서 정말 유명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도 나를 만나서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나를 관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제가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 주변에는 평범한 가정주부도 많고요. 그냥 일반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백수도 있고요. 제가 워낙에 그 문화예술 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유명한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돈 없는 예술가들 저 너무 많이 알아요. 유명한 사람도 있죠, 물론. 근데 그런 거에 저는 포커싱하지 않고 돈 많은 사람들 절대 그런 사람들 쫓지 않습니다. 돈 많아봤자 뭐 밥밖에 더 삽니까? 저는 이게 필이 통하는 사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네, 잘 놀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길게 가는 사람은 결국 잘 노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노는 것은 소통에 능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놀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즐거운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게 유머가 될 수도 있고 맨날 만나서 똑같은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지겨워서 안 만나거든요. 그렇죠. 재벌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재벌 좋아요. 좋은데 재밌어야 만나더라고요. 평소에 잘 노셔야 됩니다. 노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동네에 선술집이어도 좋고 뭐 새로 생긴 맛집이어도 좋고 아무튼 그런 편안하고 뭔가 취향 저격적인 뭐 이런 장소에 가서 최근의 이야기를 맨날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재미없어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와 앞으로의 얘기, 그 다음에 나의 속 얘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꺼낼 수 있는 뭐 그런 게 사실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악도 알아야 되고 잘 놀려면 영화도 알아야 되고 뭐 최근에 유행하는 뭐 드라마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최근 얘기 막 하는데 이게 뭔 얘기야? 이러면 정말 그 대화에 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 잘 놀도록 연습 열심히 합시다. 뭐 여러 명이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 허락된 인원 하에서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원테이블 식당 뭐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제 또래 정도 되면은 이렇게 본인의 놀이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세컨하우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 작업실, 뭐 사무실에서 저녁에 뭐 모인다거나 그런 정말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모일 수 있어요. 뭐 그런 장소가 없다면 뭐 돈 내고 좀 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장소가 오붓하고 재밌으면 거기서 막 신이 나잖아요. 그죠? 공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장소부터 좀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얘기 하고 싶어요. 평소에 좀 잘하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주로 연락을 하거든요. 내가 힘들 때.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명절 때 선물을 보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저는 명절 때 선물 잘 안 해요. 왜냐면 명절 때 다들 주고받기 때문에 기억조차 못해요. 이거 누가 줬더라? 그냥 평소에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차를 마시러 가도 조그만 거 하나 이렇게 가져가요. 그냥 뭐 내가 집에서 받아둔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얼굴에 붙이는 팩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냥 집에 있는 뭐 과일 같은 거를 좀 예쁘게 이렇게 싸서 준다거나 평소에 저는 선물을 잘 하는 편입니다.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잘. 그래서 평상시에 잘하고 명절 때보다는 그냥 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 하나 사고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오늘 빨간색 옷 입고 빨간색 제가 이렇게 목걸이 했는데 제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거 아니까 제 지인들이 빨강을 어디선가 이렇게 보면 제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걸 사서 저한테 참 선물을 많이 해주거든요. 너무 고맙죠. 그 마음이. 선물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평소에 선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이
잘 나가는 자리에 있을 때보다 잘 나가는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먼저 연락해서 그 사람에게 밥을 삽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좀 마음이 좀 가난해졌다고나 할까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연락해서 그 사람하고 만나면 훨씬 더 인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고 정말 진솔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소에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 평생의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사실 할까 말까 할 때 하는 편입니다. 주로. 한 10번이면 한 8, 9번 정도는 하는 편인데 할까 말까 할 때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용기가 없어서 거절당할까 봐 쪽팔려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까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소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 만날까 말까 뭐 갈까 말까 뭐 살까 말까 할 때는 그건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죠. 근데 살까 말까 외에는 저는 하는 게 이로운 것 같아요. 제 삶을 뒤돌아볼 때도 할까 말까 할 때 했을 때 열이면 한두 번은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예쁜 남자, 예쁜 여자가 있어요. 아, 말 걸까 말까. 저 사람 내 인생의 어떤 내 이상형인데? 라고 생각할 때 할까 말까 할 때 말잖아요. 그럼 그 인생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번 할까 해서 말을 걸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 내 인생에 어떤 멘토 같은 분이 있다. 그러면 만나고 싶다 하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만나준 사람도 많고 제가 만난 사람도 많아요. 제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자고 이렇게 SNS로 연락을 하거나 누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한다거나 해서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도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안 되더라도 그 용기는 저는 꼭 좀 한번 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 갈까 말까 할 때 특히 가세요. 갈까 말까 할 때 왜 안 가냐? 귀찮아서 안 가거든요. 멀어서 안 가고 집에 있으면 뭐 수가 있어요? 가는 게 나아요. 가는 게. 가서 보고 내가 느끼고 접하면 분명히 나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100을 원하면 200을 줘라 라는 얘기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오랫동안 해보다 보니까 100을 원할 때 100을 주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쵸? 내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을 주고 어떤 일을 시켜요. 그럼 딱 100만 원어치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100만 원보다 못하게 80만 원어치의 일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웃이죠. 근데 100을 원할 때 200을 주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히 나에게 신뢰를 얻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집을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견적을 받았어요. 몇몇 사람들은 견적을 보고 와서 이렇게 저랑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일을 하려고 집을 돌아봤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거 저기 힘들어서 못해요. 그거 시간 많이 걸려서 안 돼요. 뭐 이걸 이렇게 절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거 못 옮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시는 그 어떤 분은 왜 제가 계약을 하게 됐냐 하면 저희 집을 딱 보면서 제가 가슴이 뜁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저쪽으로 옮겨서 여기를 팬트리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거의 감동했잖아요. 루프탑이 생겼어요. 저희 집에. 그 시골집에 없던 공간이 생겼거든요. 그분이 그걸 발견했어요. 저를 막 오라거든요. 여기 너무 좋은 공간이 있다. 계단만 만들면 여기 루프탑이 된다. 멋지지 않느냐. 내가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그분의 자발적인 홍보대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100을 원했는데 200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방송 생활을 이렇게 이 나이에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100을 원하는데 제가 200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방송이든 강연이든 뭐 홈쇼핑이든 무슨 일을 할 때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제가 항상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홈쇼핑에 가서 방송을 할 때도 만약에 2시까지 오라 그러잖아요. 저는 1시까지 가요. 일찍 가서 일찍 제가 준비를 마치고 혼자서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대본을 작성을 하고 사후 미팅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드시 사후 미팅을 해요. 끝나고 또 전화해서 부족한 게 없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요.
그게 어떤 성실함과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인 약속도 거의 늦은 적이 없거든요. 항상 30분 정도 일찍 나가서 제가 여유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항상 일찍 서두르고 일찍 도착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그 대화를 주도하고 시간을 주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배로 준다면 그것은 그만큼 노력한 것에 10배, 20배 이상의 저한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거울을 자주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본인을 알라는 거죠. 어떤 남성, 어떤 여성들은 본인의 어떤 외모라든가 본인의 상황을 개의치 않고 상대방의 어떤 그 조건을 늘 따지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어떤 그 관계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짜 사실 외모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거울을 자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뭐 외모가 늙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 양입술에 이렇게 뭐 거품 이런 거는 끼지 않는지 또 나이 들면 눈곱도 자주 끼거든요. 뭐 눈곱은 안 꼈는지 그런 식으로 좀 상대방이 나에게 그 호감을 주는 외모를 지킬 수 있도록 호감까지는 아니어도 비호감이 되지는 않게 자기 자신을 잘 가꿀 수 있는 뭐 피부 관리라든가 헤어 관리 또 뭐 다이어트라든가 할 수 있는 한 너무 거기 올인해서 맨날 거울만 들어도 이것도 정말 너무 비호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을 좀 패셔너블하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고 뭐 비싼 명품을 입는 건 아니에요. 꼭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고 저도 명품 거의 없어요. 좀 시장 가서 많이 사고 뭐 싼 브랜드도 많이 있고 가끔 이제 비싼 것도 이렇게 섞어서 하긴 하는데 그런 본인의 어떤 외모 관리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비주얼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뭐 외모보다 내면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뭐 전혀 비주얼적으로 매력이 없는데 저 사람 속은 뭘까? 막 이러진 않거든요. 일단 이렇게 외모를 보고 좀 매력적이다. 저 사람 좀 알아보고 싶다. 우리 이렇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 뭐 성형수술하고 비싼 돈 주고 피부 관리를 하고 명품 입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이는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히 외칩니다. 그래요. 제가 모임이 몇 개 있는데 그 모임에서 총무를 15년? 뭐 10년째 하는 것도 있고 총무를 전 많이 했어요. 총무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고 정신적으로 뭐 시간적으로 많이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락도 해야 되고 장소도 섭외를 해야 되고 티켓팅도 해야 되고 메뉴도 골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게 총무인데 그러면서 많은 그 사회적인 트레이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좋은 식당도 내가 많이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고 요즘 어디가 좋은지 장소에 대한 것도 예민해질 수가 있고 많은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근접하게 연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게 돼요. 내가 대접만 받는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서 뭐 오늘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뭐 다음번에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뭐 이날 할까요? 저날 할까요? 그 번거로운 일을 내가 하면서 내가 어떤 그 관계의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나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접만 받고 승용차 뒷자리에 딱 앉아있던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총무형 인간은 어디 가든 살아남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재밌게 놀 수 있나 또 늘 공부하게 되고 그럼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요즘 영화가 어떤 게 뭐 재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리스트업 되기 때문에 어떤 정보 면에서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리드를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점에서나 정말 그 은퇴를 하고 나서도 그 사람 곁에 늘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정보가 있고 재미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 총무 귀찮아 네가 해 이래 하지 마시고 총무 제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반드시 그 사람은 전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은 일이 결국은 자기를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워낙 통화를 안 하잖아요. 정말 꼭 비즈니스적으로 해야 될 때를 제외하고는 통화하지 않는데 그래서 일 없이 통화를 하면은요 상당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냥 일 없이 지나가다가 뭐 뭘 봤는데 네 생각이 났어. 기분 좋지 않나요? 그쵸?
건수가 있어서 정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예전에 너랑 갔던 어디를 지나가는데 그때 우리 생각이 났어 뭐라든가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만나는 약속이 성사가 돼요. 그죠? 어머 우리 너무 못 봤다. 우리 한번 보자. 만나게 되고 사람은요 일이 있어서 만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근데 일이 없어서 만나잖아요. 그럼 일이 생겨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일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 없이 통화를 하시고요. 일 없이 만나세요. 그럼 거기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게 이게 문자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모티콘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건 다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음성의 톤과 그 사람의 색깔과 말의 빠르기와 높낮이와 이런 걸로 그 사람의 감동을 우리가 그 감성을 전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세요.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저보다 훨씬 연배인 아나운서 선배인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윤영우 씨 요즘 잘 지내요? 요즘 활약 잘 보고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그냥 궁금해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아나운서 대선배가 저한테 몇 분이 전화하셨는데 저 진짜 그때 눈물을 흘릴 뻔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전화를 제가 하면은 제가 또 목소리는 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윤영우 씨 전화 받으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확 솟아요. 너무 윤영우 씨 목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아침마다 전화해 주세요. 그래서 나 돈 받아야 전화해요. 내가 막 농담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짧은 통화라도 가끔씩 서로 통화를 하면 굉장히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너무 문자 카톡만 하지 마시고요. 전화하세요. 전화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음성으로 소통을 하는 게 요즘 시대에는 저는 그게 워낙 드물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눌하면 어눌한 대로 그렇게 해야지 뭐 내가 뭐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조차가 그건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 못하겠으면 이렇게 내가 그 이야기할 어떤 키워드를 이렇게 적어놓고 적어놓고 통화를 하세요. 이 얘기 꼭 해야 된다라면 그 얘기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약간 톤업 시켜서 반김성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어요. 약간 톤을 올려야지 상대방이 이렇게 나를 반긴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솔톤이라 그러죠. 안녕하세요 이거보다는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하고 그거는 이제 비싼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여줘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솔직하라라는 얘기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람을 한번 만나면 10년, 20년 가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10년, 20년 지나도 늘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사람. 나를 보여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지나치게 솔직한 편이어서 처음엔 좀 당황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 솔직한데? 그래서 약간 당황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부풀리고 감추고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 불편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자꾸 나를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감추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는 거 알면 어떡하지? 라든가 우리 집안이 별로인 거 사람들이 알면 어떡하지? 뭐 이런. 내가 이혼한 거는 숨기고 싶은데 뭐 이렇게 자꾸 벽을 쌓게 되면 그 벽을 낳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에 그 가까워지지 않는 간격이 점점 더 이제 간격이 멀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해야 상대방도 솔직해야지고 솔직해야지 서로 간격이 좁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관계는 서로의 허물도 나누는 게 전 진짜 관계라고 생각해요. 좋은 점만 보이는 거는 그건 비즈니스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고 뭔가 좀 내 사람을 만들고 싶다면 좀 나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집 좀 지저분하면 어때요? 오히려 지저분한 집에 가면 편하지 않아요? 막 뒹굴고 이러면? 톡 막 깔끔 떨고 막 이렇게 막 탁탁 털고 이런 사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냥 인간적인 면, 나의 어떤 그 단점, 허물, 부족한 것들 쉽게 보여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진솔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성형했으면 했다고 얘기하고요. 이혼했으면 이혼했다고 얘기하고 재혼했으면 재혼이라고 얘기하시고 그냥 솔직하게 나 보톡스 맞은 지 15년 됐어요. 얘기하면 얘기하는 거고 뭐 범죄 아닌 이상은 그렇게 우리가 감추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너무 부모가 근엄하고 완벽하고 이렇다고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 실수했다고 얘기하고 엄마 옛날에 이런 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요. 아이들하고도 비교적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어서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는 게 저는 그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방송 생활하면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대통령부터 뭐 재벌 회장, 문화예술계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탑을 찍는 연예인들부터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밥을 잘 먹더라고요. 뭐랄까 식욕이 어떤 그 사람의 성공 지수와 좀 저는 이렇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떤 욕구일 수도 있거든요. 식욕이라는 게. 뭐 우리가 욕구가 많죠. 뭐 무욕도 있을 수 있고 성욕도 있을 수 있고 식욕도 있고 뭐 많은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가 일맥상통해요. 내가 일을 잘하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뭐 이런 것이 식욕하고도 저는 연결이 돼서 그냥 뭐를 먹든지 감사하고 맛있게 잘 먹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순두부 한 그릇 먹어도 맛대가리 하나도 없네.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뭐 깨작깨작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그냥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와, 이 집 진짜 맛있는데? 와, 얼큰한 게 이 집 또 와야 되겠다. 아주머니 이 집 굉장히 맛있네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 좋은 인상을 주게 되고 상대방도 밥을 맛있게 먹게 하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근데 어디 가면 맨날 이렇게 흠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여기 짜 음식이. 양이 왜 이렇게 적어? 시끄러워. 뭐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나 흠을 잡습니다. 근데 그 좋은 점만 보는 사람들은 좋은 점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뭘 먹어도 맛있게 고맙게 잘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는 성공하는 어떤 그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밥도 그냥 남기지 말고 싹싹싹 잘 먹고 좀 더 주세요 이래서 더 먹고. 저는 이제 식당 가면 리액션을 참 잘해요. 어머 세상에, 이 묵은지 언제 담그신 거예요? 어머, 어쩜 이렇게 김치 솜씨가 있으세요? 양념을 너무 잘하셨다. 어머, 여기다가 뭘 넣길래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 세상에, 전라도 김치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서울에서 서울 김치 좋아해요. 막 경상도 가면 경상도 김치 짱이야. 김치 꼭 제가 이렇게 싸갖고 나와요. 한 통씩 싸주더라고요. 너무 맛있다 그러고 막 이렇게 잘 먹으니까 저 진짜 잘 먹거든요. 아무거나 안 가리고. 그러니까 저하고 밥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 늘 나갈 때 한 통씩 막 싸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밥을 그냥 한 끼 때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한 끼를 먹어도 내가 맛있게 고맙게 잘 먹자 이런 사람을 우리 가까이 두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밥을 좀 잘 먹읍시다. 네. 오늘 10가지로 한번 줄여봤어요. 소위 이제 뭐 성공 10계명. 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성공이라는 것도 없고요. 사실 성장만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10가지로 간추려 봤는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감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공감하셔도 저는 감사하고요. 이런 거는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한번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메아리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이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아시죠? 자, 우리 메아리들 또 건강하게 이 꽃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